최대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놓는 것이 액비를 만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팜스코 인바이어먼트 솔루션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 팜스코 TV 정영철입니다. 양돈 농장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 분뇨의 고체와 액체 부분을 분리해서 고체 부분은 퇴비로 만들고 액체 부분은 액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죠. 첫째 시간에 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액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마다 어떤 액비는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액비를 만들어도 냄새가 여전히 나기도 하고 좀 다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액비인가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제 액비를 잘 만들고들 계신데 양질의 액비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진짜 정상적인 액비는 믹스커피의 색깔, 약간 황토색 또는 약간 붉은색이 나는 황토색, 이 정도는 액비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동 색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액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액비는 무조건 커피 믹스 색깔이어야 된다. 그거는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비에서는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게 정상적일까요? 액비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야 정상적인 액비입니다. 한번 그 액비에 대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액비를 뿌리는 모습만 봐도 민원을 내기 때문에 살포시에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액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 만들어진 액비는 액비를 손으로 만져도 손에서 그 사실 분해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까지 만드셔야 그것이 진정한 액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액비가 잘 안 만들어질까요? 액비를 만든다는 것, 발효, 부숙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주체는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액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부유물질을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들은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만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놓는 것이 액비를 만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율이 좋은 그런 고액 분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많은 농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스크린 형태의 고액 분리기는 그 부유물질의 제거율이 한 20%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액비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런 원심 분리형의 고속 데칸타로 가시는 것이 앞날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농장의 액비가 고액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액 분리를 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티슈를 깔아놓고 거기에 고액 분리돼서 나오는 액을 그 위에다 부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부유물질을 분해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다 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앞단에서 부유물질은 걸러내셔야 합니다. 철저한 고액 분리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농장에서 많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폭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폭기하는 시설 그리고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들을 덜 쓰시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루에 10톤이 나오는 농장이라면 최소 10마력짜리 이상의 브로와가 설치가 돼서 액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액비는 오히려 정화 처리 시설에 비해서 농도가 높습니다. 정화 시설보다 더 많은 양의 송풍기와 공기를 불어내주는 상기관, 이것이 최소 1.5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기관을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상기관 사이의 간격이 한 2m씩 되는 농장들이 거의 7, 80%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기간을 폭기를 시켜도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치를 할 때 최소 1m 이내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바둑판과 같은 형태로 촘촘히 심어 놓고 효율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을 운영 방법에 의해서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기준에 부족한 형태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액비를 만드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 저장조의 상기관을 다 건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10톤, 하루에 10톤이 나오는 농장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300톤 정도가량의 폭기조에 기존의 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상기관들을 다 드러내고 그 30일 분량에 대한 폭기조에 대해서는 1m 간격 이내에 상기관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하고 보관하는 시설하고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액비조를 지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액비를 한 최소 4개월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4개월짜리 저장조에 맞는 그냥 상기관들을 쭉 폭기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액비가 처음에 그 돼지 양돈 분뇨가 들어가서 4개월이 지난 이후에나 제대로 된 양질의 액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 기간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액비를 뽑아갈 때 이걸 다 뽑아가게 되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뽑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월치를 다 액비를 만드니라고 고생하지 말고 전반부 1개월치 정도만 제대로 액비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3개월치는 단순히 진짜 저장, 간단하게 폭기하고 교반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액비의 성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냄새나지 않는 제대로 된 액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조준희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한 고액 분리, 용량에 맞는 폭기조와 바둑판식 상기관을 통한 제대로 된 폭기, 생산조와 저장조의 분리,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액비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 제대로 된 액비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장에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액비를 이용해서 순환형 돈사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액비 순환형 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